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렌디피티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네. 카페 이름 아닙니까? 카페 네, 이름. 그렇죠. 좋은 카페죠. 네. 세렌디피티란 말은 뜻밖의 발견이나 우연한 발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연히 보고 만류 인력을 발견한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 많이 써먹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세렌디피티라는 기적을 만들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기적을 바란다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광원 교육 컨설턴트를 모시고 대입보다 더 어렵다는 고의 입시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기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김홍표 네. 씨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능 한 100일, 한 8월이나 7월 정도 되면 기적이 한번 또 꼭 떠요. 네이버 검색어로. 기적. 100일의 기적, 수능의 기적, 기적의 사과 꼭 뜹니다. 이게 매년 뜬대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8월, 6월 뭐 이렇게 100일 때쯤 돼서 마케팅 상품을 낼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대요. 검색어에 같이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기적하면 수능이 떠오르는데요. 네, 솔직히 요즘 수능보다 더 복잡한 게 고입이라고 합니다. 또 되게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좀 고입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연봉이라든지 직업 만족도를 얘기를 했는데 좀 민망한 얘기를 좀 참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네. 참 오늘은 민망한 내용이지만 좀 그래도 학부모님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러게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이걸 음. 좋다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냥 정보로 학부모님들도 참조하시라고. 참조하시는 부분을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서울대 많이 붙은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가 저희도 모여 있었는데 앞에 서울대 몇 명 붙었어, 연대 몇 명 붙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저희 때는 붙이고 항상 그 현수막을 걸어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서울대에서도 많이 발표를 해요. 저희 동네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상구 몇 명이냐, 그리고 뭐 전문직 자녀 몇 명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서울대를 많이 보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제일 네. 궁금해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 기간에 따라서 한두 명 정도는 차이는 날 수 그렇죠. 있지만 수시 정시 차이도 있고 네. 하니까 고등학교 추가 합격, 뭐 최초 합격, 뭐 네. 이런 거 다 올해 이제 1학년이 되겠죠. 네. 학생들을 서울대 가장 많이 보낸 학교가 용인 외대부고 용인 외대부고 네, 79명. 서울대 정원이 한 3,3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중에 79명이 외대부고 학생이다. 용인 외대부고 네. 경기도에 있는 그 자사고죠. 전국 단위 네. 자사고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 예고 예술고등학교. 서울예고에서요. 거기는 네. 뭐. 그렇죠. 서울예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서울대 입시 경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75명. 아, 네. 거기는 동창회 하면 진짜 볼만하겠네요. 그렇죠. 네. 서울대를 서울 예고 캠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 과고 과거. 3위 74명. 네, 서울에 있는 영재학교입니다. 대원 외고가 70명. 네, 이건 외국어 고등학교죠. 예. 그리고 5위가 하나고등학교. 61명. 그건 어디 소재에 있는? 서울에 서울, 있습니다. 서울에요. 네, 저쪽. 그럼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중에 이거는 자사고. 자사고. 아, 자사고예요. 예, 예. 자사고인데 하나고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 대비 서울대 가는 전교생 대비. 대비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하나고가 하나금융에서 만들었죠. 음, 그리고 6위가 경기과고 경기과고. 58명. 음, 여기도 영재학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영재학교. 그다음에
7위가 상산고, 전주에 있는, 전북. 예, 맞습니다. 예,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예, 네. 전국 단위 네. 자사고 55인분 있고 대구 과고가 8위 해서 46명. 여기도 대구에 있는 영재학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외고, 자사고, 영재고, 과고입니다. 예. 네. 아, 저 일반 고등학교는 거의 순위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이게 힘든가 보죠. 알겠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대교협에서도 저거 발표하고 각 대학별로도 입학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고입 같은 경우에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학부모님들이 뭐 물론 선수인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들도 참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로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네. 되게 대분류를 할 수도 있고 소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이제 아버님들이 하시는 일반계고. 네. 저희들이 나온 인문고. 네. 인문- 그렇죠. 인문고. 예전에 인문계고가 예. 일반계고로 네.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목고, 특목고, 특목고. 특정 목적 예, 고등학교. 그래서 특목고에는 외고, 국제고, 과고, 마이스터고, 아, 예술고, 체육고 이게 특목고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실업계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공고라고도 상고 공고도 예,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특성화고 음. 그 다음에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영재만 가나요? 영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재들도 가겠죠. 네, 수재들도 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꼭 영재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 쪽이 있고 네. 과학예술영재 쪽이 있어요. 과학예술영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영재라고 하는 게 영재가 꼭 과학 분야에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음악의 영재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미술의 영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의 분야에 또 영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학 분야만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예술 분야도 같이 그리고 영재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예술 영역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가르쳐야만 이렇게 전인적인 건강한 또 어떻게 보면 인성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도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골고루 교육을 음. 시켜서 이제 융합형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도 기계 그런 그렇죠. 것과 이런 예술적 그런 심리적 이게 융합된 상품이니까요. 예, 실제로 그 누구죠? 그 아이폰 창시자 애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스. 예. 예, 그 이 아이폰은 인문학과 디자인의 조합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도 네. 그렇게 바꿔줘야만 미래에 대응을.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만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그렇죠.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지금 외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영재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학교가 다르고 이름도 다르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전형이라고 하죠. 이게 전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학교별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어머니들은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과 만나기 전에 듣는 방송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형이 뭐 다양합니다. 네, 너무 다양해서 다양하죠. 예. 이게 지금 고등학교 이름도 이렇게 많은데 전형이 같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장 큰 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입시는 교육청, 그러니까 네. 서울 지역 학생은 서울시 교육청, 음. 그리고 경기도 있는 학생은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고입 전형 계획안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제가 목적하고 있는 방향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만약에 대원외고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자료를 봐라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특정 고등학교는 네. 특정 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부모님들은 이 고등학교 종류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 해당, 고등학교, 해당 그렇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외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특정한 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입학처 홈페이지 아니면 네. 입시 자료집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즘엔 다 입시 설명회를 해줍니다. 고등학교도요. 네, 고등학교도 음. 개최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음. 준비를 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정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걸 중3 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때부터 와우.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은 예. 이제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자유학기제 이제.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입시 경쟁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특수 목적고를 하기 위해서는 네. 미리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특수 목적걸 가야 또 우리가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으니. 아 예. 그건 또 다르죠. 그게 아. 좀 개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김원표 씨가 딱 네. 그러니까 아버님 수준.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랑 대화하다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딱 막히는. 제가 정확히 잘 그 정보를 몰라가지고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 딱 홍표 씨가 딱 어떤 일반 아버님 수준?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딱 아버님 수준.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수시가 어떻고 그쵸. 뭐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면 이게 당신들께서 경험했던 거랑은 완전 달라지니까 지금 저희 말하는 어릴 때 뭐 인문계 뭐 상고 공고밖에 없었는데 그래야 그리고 뭐 뭐 과거나 있었고. 그렇지. 네. 아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그- 암담하기도 하고. 네. 음. 그래서 그 영재학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입시 전략입니까? 선발 방법 아, 네. 방법이 선발 말려고. 예.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이제 학생 기록물 평가라 그래가지고 학교 성적 네. 중학교 때 네. 학교 성적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의 성취도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학과학 성적 성적. 그리고 학생부입니까? 학생부를 본다고 생각. 그렇죠 학교 생활기록부가 그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추천서는 누구의 학교장의 네, 추천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수학이랑 과학 지필 평가를 봅니다. 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학교 가서?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낸 학생들은 2단계에서 1단계 평가를 학생 기록물 평가를 하고 2단계로 가서는 수학이랑 과학 지필 평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3단계에서는 캠프 1박 2일이든지 2박 3일 면접 같은. 네 합숙 면접이죠. 어떻게 보면 구술 면접이랑 인성 면접이랑 실험 같은 것도 설계도 해보고 실험도 시켜보고 와. 그게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네. 다행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네. 저는 다행인 것 그거 같은데. 솔직히 와. 옆에 경쟁자가 있는데 중3이란 나이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합격한 해야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네 올해 영재학교 경쟁률을 보면은 네. 전체 평균 했을 때는 14.3대 1. 우와. 네. 그 진짜 교장 선생님 추천서까지 받은 친구들인데 14대 1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높았던 곳이 대구 과학고 네. 21.2대 1. 와. 그리고 광주 과학고가 가장 낮았는데 8.0대 1 아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률은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거죠. 선발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법시험 2차랑 그러니까 뭐 똑같은 중학교에서 거 그 교장 선생님이 막 두세 명씩 추천서 써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될 만한 애들 될 만한 애들 그렇죠. 한두 명 정도 해서 중학교별로. 네,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막 21대에 되면 정말 준비를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또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친구들이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특히 이제 특수 목적고를 목표로 하시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뭐 컨설팅도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로교 하시기 전에 이제 컨설팅도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강남 메카에서 이제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학부모님들 이제 중학교 되신 학부모님들 만나시면 어떤 질문들 많이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우선 대놓고 뭘 준비해야 되는가? 대놓고 이렇게. 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넘어갈 시점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럼 그때는 아이들의 어떤 의지나 방향성보다는 부모님들이 선택이 더 강한가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학생들도 강한 경우가 있어요. 아, 자기가 난- 꼭 가고 싶다. 네.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복이 다 다르니까
저 교복은 어느 솔직히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끼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 교복을 입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 지인 통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지가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진로 교육과 그거는 아닌데 서울대라고 하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공의 지표가 됐던 여길 가면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환상이 있었던 곳에 많이 입학을 하니까 이런 특수고등학교들이 이런 곳에 많은 관심을 학부모님들이 보내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당연한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부모님들이라면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특수고등학교 말고도 뭐 특성화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아버님도 들을 거니까 이제 아버님들이나 이제 어머님들 세대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에는 그때 이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네네. 상업고등학교랑 공업고등학교라고 하는 이제 특성화고 이제 마이스터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은 요즘도 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분야도 뭐 반도체 분야도 있고, 그렇죠. 뭐 농업 분야도 있고, 뭐 해양 분야도 있고, 바로 또 취업이랑 연결되고 네. 하니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면은 특수한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 그 목적의식이 강하지 않고 바로 나는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좀 배우고 싶고 그 경험을 통째로 대학을 가도 되고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마이스터고를 추천을 하는데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성화고를 갔을 네, 경우에 고등학교 때 자기 진로가 네. 일차적으로 전문 맞네. 분야가 정해지는 네.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로 되게 인해서 어린 그 나이에. 다음 그러네. 네 미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중학교 이전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꿈이나 미래가 좀 어느 정도 방향에 서야 고등학교 때도 선뜻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 말한 과고나 외고 이런 마이스터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는 정말 과학 분야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과거 가면은 과거에서는 의대 진학을 안 시킵니다. 예전에 많이 갔잖아요. 예, 예전에 많이 갔는데 이제는 추천서도 안 써주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과학 쪽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가보니까는 아니야. 인문 성향이야. 그럼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외고도 똑같고. 왜들 다 법대 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법 시험 보고. 중학교 때 그런 특수 목적고 음. 마이스터를 포함해서 이렇게 거의 길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지는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더 남을 듣고 여기가 뭐 서울대를 많이 간대 아니면은 더 있어 보여 네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자신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는 좀 평범하게 그냥 인문계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이 힘도 고민하셔야겠네요. 있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진로 레시피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해주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고를 가서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그럼요.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 이런 과고 다니는데 내신이 7등급이에요. 과고 7등급이면 뭐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거죠. 중학교 때 공부 엄청 잘했을 거 아닙니까? 네, 과고를 갔다는 거는 중학교 때 최상위권, 그렇죠. 상위 3% 안에 든 학생인데 과고 가가지고는 7등급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는 또 수능 공부도 따로 안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7등급이니까 눈높이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낮은 대학을 또 갈 수도 없고 그런 친구들을 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특목고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꼭 대학 진학을 꼭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본인이 상위 30% 안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 과거 내에서 네. 아이고. 과고도 그렇고 외고도 그렇고 아까 하나고 같은 자사고도 그렇고 왜냐하면 30% 정도는 서울대를 가요. 한 40% 정도까지는 뭐 연고대도 가고 그렇지만은 그 아래에 반 이상은 또 거기를 못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일반계 고를 갔으면 네. 또 서울대 갈 확률이 높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최상위권을 해서 지역 균형 선발을 받을 수도 있고 최상위권을 내신을 유지하면서 비교과 관리도 하고 수능 공부도 하면 또 훨씬 더 편안하게 또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 거. 입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아이들 그래서 멘탈도 그렇고 네. 정신적인 측면에서 상처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최상위권이었는데 가보니까는
중간 등수야.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서울대 가서도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서울대 하죠. 서울대 내에서도 내가 고등학교 짱이었는데 오니까 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 진학이나 진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갈수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그런 흥미 적성 그리고 목표 대학 그리고 자신의 실력 그런 거를 잘 조화를 맞춰서 네. 그러니까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네. 그렇죠. 지혜로운 선택이다. 고등학교도 말씀드리고 선택 폭이 있습니다. 넓어진 이제 대학교만큼이나 이제 선택 입시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초등학교 교육 아까 홍표 씨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단 말입니까 했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진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가정에서 충분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가는 방향이 나도 모르게 중학교 때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이게 30세도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꿈 30세에 찾아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선택해야 되는 게 쉽던데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차근차근 아이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특성이나 이제 성적에 따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다릅니다. 지금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그곳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학교의 아이들과 이제 준비는 또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통 이런 대화가 부모님과 중학교 1학년 대에서 가능한가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전 중학교 1학년 말 못할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꿈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 네. 뭘 해야 그리고 될지 모르겠죠. 네. 당연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없었고 저도 네. 없었고요. 그리고 저도 있는 없었죠. 친구들은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하나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고 음. 다른 한 분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대답을 네. 하는 정답을 얘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세뇌에 의해서 음. 너는 외교관이 돼야 돼. 음. 그리고 보면 외국 학생들 보면은 꿈이 50% 이상이 외교관이니까. 그렇죠. 그게 자기가 진짜 하고 맞아요. 싶어서 그런 친구도 있고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음.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꿈이 있다 없다 있어도 진짜 자기 꿈 아니면 부모님에 의한 꿈.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것도 저도 책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풍월이라.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직업은 3대 안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처럼 내가 한 경험,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뭐 농업을 하시고 하면 내가 농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어떤 그런 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특수 목적고나 이런 데 준비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특히 마이스터고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검색에서 마이스터고라고 치면 네이버 이런 데서 네네. 검색 엔진에서 마이스터고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내에 모든 마이스터고 정보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가지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뭐 농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해양도 있고 뭐 다양한 항공 분야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먼저 찾는 거 그리고 자신의 지역하고 가까운 것도 일단 염두에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도 그 봐야 마이스터고 되겠고. 들어가려면 성적도 좋아야 되나요? 예, 성적 줘야 됩니다. 상위 한 30% 안에 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장학금도 그렇죠. 있기 거기가 때문에, 장학이라든지 네. 뭐 기숙사도 아, 있고 뭐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네. 그런 좋은 점이 있으나 다만 자신의 분야 선택. 결정한다면 예, 그리고 했으면 지역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1학년 때부터 그 모집 요강을 미리 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우리는 선발을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곳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면은 가고 입시 설명회 개최 안 해주면 입학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료 달라고. 개인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구나. 그러면 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뭘 하면 되는지 이렇게 와, 쫙 나옵니다. 중학교 친구가 되게 적극적이네요. 저희 때 같으면 진짜 하지도 못할. 와 정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네.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상황, 그런 자기가 발로 뛰는 상황으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왜냐면 저희가 정보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뭐 구하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보면 네,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음, 모든 학교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마이스터고로 찾는 방법. 가서 입학처 그러니까는 그 해당 고등학교 이 모집 요강을 보고 입시 설명을 하면은 가고 아니면 개인 상담을 요청해 가지고 1학년 때부터 그걸 하게 되면은 중1입니다 여기서. 네, 그럼 불안감이 없어지죠. 그렇죠. 자유학기제 그렇죠. 네. 기간에 찾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불안감을 많이 없앨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네. 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 지금 얘기 답변을 다 했지만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를 다 네.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랑 전공에 네. 따라서도 고등학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희망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는 특목고의 최상위권 진학해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유지하는지 그런 특목고는 상위 30%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일반고에 진학했을 때는 그 특목고는 네 일반고에 갔으면 전교 1, 2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대를 꼭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외고나 국제고보다는 자연계열 쪽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이 있어요. 대부분이죠. 중학교 때. 네. 대부분이죠. 그러면 특목고보다는 자율형 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 가가지고 1학년 때 그래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선택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문계열 성향이다 그러면은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자율학교나 일반고 가면 좋고 자연계열 쪽 네. 나는 그쪽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영재학교나 과고 아니면 과학 중점 학교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그 이과계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쪽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신은 취업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마이스터고 쪽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업 능력에 따라서도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든 내신 성적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다 학교는 잘하는 친구들랑 경쟁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상위 30% 안에 들 수 있느냐 그러면은 특목고를 해주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일반고 가서 최상위권을 해서 학교 성적을 좀 관리하면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면은 학업적 부담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통학 거리도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중요하죠. 그 얘기를 네. 말씀 많이 네. 하셔가지고 1시간 이상 편도 네가 되면은 체력 소모가 많고 맞아요. 네. 그 시간 고등학교 때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통학 거리도 적절하게 염두하면서 네.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음. 최적의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진로 레시피는 이제 대입보다 더 힘든 대입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하면 자료들이 많은데 고입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기사보다는 블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소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별로 교육청의 자료라든지 그걸 토대로 기초적인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목적하는 고등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입학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를 목적으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성향이라는 거. 아이의 성향에 맞는 걸 찾고 내 아이가 의대를 가려고 예전처럼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과거나 이런 데를 할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선정 시 거리 편도 1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깨알 같은 정보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등학교 정보가 정말 많고 선택도 너무 많아졌는데요. 아 그러니까 15살, 16살 친구들이 정말 세상을 살기 위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 어머님들은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만만치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길을 찾아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요. 그 팟빵 게시판에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고 혹시 좀 새로운 의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리고 좀
정보를 잘 답변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